대표님, 예. 23일 날에는 예. 또 대장동 재판이 있어가지고 예. 이재명 대표가 네. 출석을 했습니다. 네. 이날에는 그동안 유동규라든가 뭐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쭉 증인으로 나왔는데 남욱 예. 변호사가 나왔어요. 예. 위례 사업도 했고 민간 사업자로 변호사지만 예. 또 대장동 사업에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렇죠. 경선 자금, 대선 자금 되는데도 남욱이가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? 네. 현실적으로는. 그런데 어제는 그 위례 사업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측에 집요한 신문이 있었는데 남욱의 그런 증언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, 다 맞는 얘기죠. 예. 그러니까 위례 사업은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정치 자금을 마련하는데도 목적이 있다.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그렇죠. 예. 그 남욱이가 어제 한 얘기는 첫째는 이재명 성남 재선 선거를 도우려고 위례 개발을 해서 그 개발 이익으로 선거 자금으로 쓰려고 했다. 예, 이게 그 얘기 아닙니까? 나오는 거죠. 그래서 남욱이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판사 거기에 얘기를 했죠. 위례 개발 이익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그랬다. 또 시장에서 재선되면은 원하는 방향대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라고 그랬다. 이재명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. 또 위례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름을 드러내지 않게 하고서 그 수익으로 선거 자금을 쓰고 혜택을 받은 이재명은 또 대장동 사업에서 또 막대한 이익을 좀 봐주려고 했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재선 그 자금도 남욱이가 2014년 4월에서 6월까지 김만배를 통해서 수억 원을 유동규한테 그때는 유동규 성남 도계공 그렇죠. 본부장이 이재명 편 아니었습니까? 그렇죠. 이재명이 아주 충복이었으니까. 그래서 그 돈이 정진상한테 넘어간 걸로 지금 검찰은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특히 위례 사업의 경우는 그 당시 남욱,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정재창 씨 사실은 정재창 씨가 그때 대주주였어요. 그 사람은 이제 대장동에는 또 빠졌어요. 그리고 위례 사업이 바로 이 대장동의 판박이라는 거 아닙니까? 그 구조라든가 똑같죠. 모든 게 똑같아요. 그런데 위례 사업에 대해서는 이 민간업자들한테 당신들이 다 그 사업 구조 같은 걸 다 알아서 만들어 왔나? 그럼 우리가 다 결제를 해주겠다. 그래서 푸른 위례죠. 거기에서 만들어 온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사업 계획서라든가 자금 조달 구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는데 당시 시장한테 전부 오케이 해갖고 사인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유동규가 그때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한테 직보를 했대요. 그래서 이재명이가 대단히 흡족해했다. 뭐 이러면서 그때 사장은 도계공 사장은 황무성 사장인데 이 사람은 바지 사장이었다. 그렇죠. 사실상 유동규가 성남시장 이재명하고 직보를 했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위례에서만도 당시에 한 300억 정도의 이익을 받습니다. 배당금. 그래서 성남 덕외공이 그때는 반반으로 해서 50%를 가져갔어요. 150억. 나머지 150억 행방이 지금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죠. 그 후에 검찰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위례 자산관리라고 이 화천대유하고 비슷한 겁니다. 그렇죠. 자산관리. 거기에 42억 3천만 원 들어간 거 배당이. 그럼 100억이 어디로 갔느냐. 그래서 나온 게 지금 100억 이 정도를 만들어 갖고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. 이런 얘기를 지금 남욱이가 했던 거 아닙니까? 100억. 그 돈이 지금 어디 뭐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있죠. 그걸 좀 찾아내야죠. 그래서 위례에서 나온 자금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자금으로도 일부가 수억 원이 들어갔고요.
거기에는 그렇게 뭐 수백억 들어갈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? 재선 자금은 네. 또 다른 데서도 그렇죠. 끌어왔을 테니까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거기서 남은 행방이 좀 묘한 한 100억 정도가 대선 자금으로 쓰인 것 아닌가 하는 지금 추측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이제 대장동 사업을 벌인 거 아닙니까? 거기서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이 이 대장동 일당들이 챙긴 돈이 조 단위 아닙니까? 그렇죠. 뭐 9천억 뭐 이런 정도 아니에요. 그렇죠. 예를 들면 뭐 김만배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특혜를 줘서 거기서 얻은 것만 해도 7,886억입니다. 예. 다 합치면 뭐 그 분양 수익까지 다 합치면 몇 조가 되는 거죠. 예. 어마어마한 건데 그게 위례 그 개발하면서 거기서 연습해 가지고 대장동에서 크게 한탕을 해먹은 거죠. 특히 천화동인 1호 이게 지금 거기서 나온 수익금 428억 뭐 비용 다 제하고 뭐 비용을 부풀려 갖고 제했는데도 지금 428억 이 행방이 지금 김만배는 자기 거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이제는 이재명 쪽에서 내 것 아니라 하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분 거라는 게 지금 다 알려진 것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분 거 그분이 누구겠습니까? 이 사업을 봐준 사람 거죠. 아, 정진상한테 그분이라고 했겠습니까? 그 사람들이. 그렇죠. 예. 그렇다고 유동규한테 그분이라고 원래는 지금 그 사람들이 이 정진상이라든가 김용희는 유동규한테 전부 씌워가지고 유동규를 깜빵에 보내버렸던 거 아닙니까? 아니면 자살시키든가. 예, 그러려고 했는데 그래서 태백섬 어디로 도망가라고 하고 쓰레기 먹고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는데 깜빵에 갔단 말이에요. 그런데 거기 감시 변호사 시켜서 늘 감시하고 또 뭐 완전히 자기를 배신했다 이렇게 느끼니까 유동규가 변심을 해서 지금 다 털어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?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 위례 신도시 이 사업에서도 이 녹취록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남욱이 유동규한테 그때는 이제 유동규 말을 전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직접. 그때는 김만배라든가 이런 사람은 아직 등장하기도 전이니까 유례 사업할 때는. 유동규가 이재명 대리인이었죠. 대리를 하니까. 그러니까 유동규한테 들은 말을 정영한테 같은 동업자인 정영한테 전해준 말.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검찰에서는 거기에 나온 말. 남 씨가 정영한테 유동규가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. XXX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 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. 그렇죠. 누구누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치가 않은 모양이에요. 그렇죠. 그런데 검찰은 윗 어르신 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. 이재명 그분하고 똑같은 거예요. 대장동에서 그렇죠. 그분하고 이재명으로 보고 있는 거고 윗 어르신이 누구겠습니까? 그렇죠. 정진상 아니면 뭐 이재명이죠. 이재명이겠죠. 뭐 정진상이라고 한들 정진상은 또 이재명의 또 신복이니까. 그렇죠. 이재명 사람은 뭐 같은 사람이니까. 또 이재명 쪽에서는 아니라고 벌쩍 뛰어서 조만간 법정에서 녹음 파일을 또 직접 듣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. 거기서 윗 어르신이라는 걸로 판명이 된다면은 그건 뭐 그것도 이재명이죠. 이재명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너희들 알아서 하라. 그리고 알았지? 소리만 안 나게. 재선 자금. 소리만 안 나게. 재선 자금은 거기서 수익. 돈 가져와. 뭐 이거죠. 뭐. 그걸로 이제 지금 그렇죠. 판명이 나게 생겼기 때문에 양측에서 지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시장이라는 자가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없다.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?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게끔 좀 머리 좀 짜봐. 다른 방법 없어.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돼도 괜찮으니까 밖에서 문제만 안 나면 돼. 돈 가져와. 이런 얘기를 어떻게 했겠어요? 유동규도 직원들도 네가 준 일정대로 진행하게 서류를 다 만들라고 얘기해 놨으니 너희들은 차질 없이 일을 진행하라.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? 그래갖고 거기서 호방건설이 시공사 아니었어요. 거기서 미리 자금을 빼내가지고 돌려서 쓰고 그랬던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딱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사람들이 정말 당 대표고 자녀 입시 비리로 2년형을 받은 사람은
제2야당의 당대표가 돼갖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세상인데 정말 참 도둑놈이 큰 소리 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. 적반하장이에요. 적반하장. 21세기에 도둑놈, 사기꾼, 범죄자가 큰 소리 치는 세상에 선량한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. 특히 위례 신도시 사업에 대주주로 일했던 정재창 대표라고 있습니다. 위례 자산관리에. 그 사람은 유동규한테 그때 3억 원의 뇌물을 건넨 게 이제 드러났어요. 그건 뭐 사진까지 다 나왔으니까 본인이 찍어 놓은 거예요. 그걸 가지고 대장동에 본인은 참여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. 별로 그 가능성이 적다고 봤던 것 같아요. 그때는 김만배가 등장하기 전에.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보니까 유동규한테 공갈 쳐가지고 너 그거 3억 준 거 내 다 깔 거야. 그래가지고 150억 내놔. 거기서 수익 어마어마하게 났잖아. 그래서 120억을 받아낸 거 아닙니까? 그러고도 나머지 30억 더 안 줬다고 소송까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 아사리판이었습니다. 아사리판. 120억을 그냥 받아냈다는 거 아닙니까? 범죄 천국이었습니다. 이 대장동, 위례, 성남 FC 정말 이 지방 단체장들의 모든 권한을 장이 다 쥐고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패 고리들이 그냥 연결돼 갖고 부패 천국이 돼버린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덕성이라든가 어떤 공직자로서의 자세 이런 것들이 확립이 돼야 하는데 요즘에는 뭐 줄 잘만 서면은 장뿐만 아니라 금배지도 지금 어떤 사람들이 달았습니까? 이번에 도둑놈들이 달았죠. 도둑놈들, 나쁜 짓 한 놈, 법 어긴 놈들, 뭐 큰 소리 치고 막말한 놈들이 금배지를 달았죠. 하느님이 아마 움직일 때가 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. 철퇴를 아마 내릴 겁니다. 그래서 외국 언론에서도 한국의 최전성기는 끝났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? FTA에서 나왔죠. 재도약을 해야 할 그런 시점에 정치권이 정말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. 민간 역량으로 그나마 나라가 버티고 있는데 정치권만 좀 정신을 차리면 얼마든지 G7으로도 도약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지금 무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? 정말 안타깝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